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3월 6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을 겪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올라온 폭에 비하면 뭐 저 흐름을 조정이다 아니다 뭐 이야기하기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애플과 테슬라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둘 다 원인이 중국에서 촉발되는 모습이죠.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금 경기 부양에 대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고, 뭐 이로 인한 어떤 영향이 애플과 테슬라에 좀 미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뭐 상대적으로 TMF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던 55불 라인 위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만 시장 전체적으로 이런 가운데서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다시 상승 반전해 가지고 마무리를 되는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급락보다는 조정, 눌림에 가까운 모습이고, AI가 건재하기 때문에 혹여 여기가 꼭지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미리 조정을 예단해 가지고 갈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 재밌는 거는 제가 지난 라이브 방송 때도 그렇고 테슬라에 대해서 다시 180불 라인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 자리가 다시 왔죠. 장 후반에는 다시 들어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180불 아래 라인에서는 단기, 중기, 장기 투자자, 매매자 모두 다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비슷비슷한 흐름들입니다. 다만 미국과 비교하자 그러면 반대로 지수보다는 종목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수가 버텨도 종목들이 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수에 비해서 의외로 낮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컷을 치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고, 그냥 지나가다가 '이 종목 좋아 보이는데.' 하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가 매매할 종목들을 찍어 두고 가야지, 그렇지 않다고 보면 지수 회복에서 이제 올라올 때 되지 않았나?'라고 덥석 물어 가지고 컷 없이 들고 있다가 계속 물타게 되는, 쉽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러니 반드시 내가 매매할 종목들 추려 가지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 보게 되면 가격 박스를 그쵸 상단에서 다시 하단까지 치는 모습이고, 슈팅이 나왔지만 장 후반에 다시 꼬리를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의 흐름인 거고, 그렇다 보니까 AI가 건재한 이상 아직까지는 이게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라고 보기 어렵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다시 이제 상승 흐름에서 이렇게 22평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얘가 이탈해 가지고 저항으로 확인될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미국 시장이 꺾였다 뭐하다 뭐 이야기하기 어렵다라는 거. 제가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미국 시장은 꺾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눈치를 못 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눈치를 못 챈다라는 게 하락인 줄 모른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된 건지 아니면 그냥 눌림 조정인 건지 알기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면 워낙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하락이 진짜 온다 하더라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명확하게 찍어 드리는 게 22평을 이탈하고 나서 저항으로 바뀌면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 드리는 거다.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다시 180불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는 모르죠. 그쵸? 근데 상승 세기가 이 구간에서 나오면서 이탈하니깐 다시 이 자리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미 이때도 계속 이야기 드린 게 뭡니까? 원래 얘는 계속 매도를 막고 있는데 시장 덕분에 멱살 잡혀서 끌려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아랫자리를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왔다. 만약에 여기에서 따라갈까 말까 고민했는데 막상 내려오니까 무서워한다?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이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 180 불 라인 아래에서는 모든 종류의 투자자가 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장으로 오게 되면 우리 시장 패턴은 계속 명확하죠. 쌍봉 패턴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다만 이 쌍봉 패턴을 계속 어떻게 됩니까? 수급이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수급이 딱 멈추고 매도로 바뀌다 보니까 다시 밀려내리는 모습이고, 우리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이 고점으로 여겨지는 부근에서 자꾸 윗꼬리 음봉이 습관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 시장이 그렇게 썩 믿을 만한 시장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자리에서 무리할 이유가 없다라고 그러고,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것은 추격만 하지 않으면 최소한 기본은 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건 지금 장은 전혀 추격의 장이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리겠고, 글쎄요 오늘 올지 뭐 안 올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2607 여기가 이제 올해의 박스권의 상단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이 라인을 깨느냐 딛느냐가 또다시 단기의 방향성을 만드는, 정해주는 그런 흐름을 만들 것이다. 패턴적으로 봤을 때도 뭐 얘가 상승세기다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패턴이 뭐냐 그러면 상승세긴 맞아요. 근데 각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한데, 만약에 이런 자리들 다시 오게 되면 굳이 2495 이런 자리가 안 오더라도 좀 더 찬스가 될 수 있는 패턴들을 만들고 있고, 코스닥 역시도 상방이 아니라 상단 라인 이제 다시 맞고 떨어지는 모습,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역시나 막 적극적으로 추격하고 뭐 하기보다는 기다리거나 아니면 내가 노리는 종목들 컷 잡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아 보인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늘 하락하고서 한 번 더 하락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단기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는 있거든요. 다만 이제 뭐 어제처럼 지수가 어느 정도 지켜지면서 종목들만 좀 얻어맞는 그런 흐름들이 아니라, 그냥 다 같이 시원하게 한번 맞아 가지고 누가 조금 더 강한지 이런 것들이 구분되는 흐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패턴들을 기다려 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오전 시황과 종목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